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꽃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꽃과 관련된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앞에 넣어봤습니다. 김춘수의 꽃은 시 자체의 어떤 꽃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내용의 시이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재세를 갖춰야 할, 그리고 어떠한 느낌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넉넉히 잘 알려주는 그런 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강좌 때는 이 시를 이제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앞문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죠.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라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죠. 관심이 없으면 이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싶다, 그 자체로 관심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보고 또 매일 지나치는 어떤 풍경에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몸짓,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만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면 모든 대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명확히 인지를 하였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특정적인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어떤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써여져 있는 그런 문장도 보게 되더라고요. 의미든 눈짓이든 이런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의미가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하는 분들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찍습니다. 물론 무의식 중에 사진을 찍지만 찍는다는 거, 바라본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가 그 피사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피사체여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관심의 대상이 하나의 의미가 되었을 때 진정한 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물론 본능적으로 시선을 끄는 그런 피사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시선을 끄는 그 피사체가 나에게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찍는다기보다 왜 찍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물은 분명한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향기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그 느낌을 사진에서 잘 묘사하면 그게 훌륭한 작가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약속해드렸듯이 한번 꽃 사진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벚꽃 사진, 저 밑에 쪽은 거기다 적겠죠. 쭉 올라오면서 벚꽃 사진, 벚꽃들이 많이 피어나기 때문에 사진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요즘에 그 벚꽃 축제들이 다 중지가 된 상태라서 그냥 간간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사진을 찍을 때 벚꽃 행사장 같은 데도 많이 이제 가시지만 그 하얀 화려함에
그 또 앙증맞음에 굉장히 그 감탄을 하면서 꽃을 감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진 찍는 분들은 그러한 풍경들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꽃 하나 하나에 의미를 담으면서 매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벚꽃 나무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풍경은 그냥 바라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다니면서 가지 하나 하나를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가지 하나 하나에 꽃들이 어떻게 피어 있고 어떻게 지고 있고 그 피고 지고 하는 시간이 묻어나는 또 그 여린 꽃들이 피면서 열매를 또 맺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가지 하나하나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그 카메라에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처럼 보통 저는 하늘 배경으로 좀 많이 찍어요. 그래서 꽃이 하얗기 때문에 조금 노출을 약간 부족을 해서 찍어야 꽃의 디테일함이 잘 살겠죠. 여기에서 이것을 적정 노출이나 아니면 잘못 빛이 오버가 되면 이 꽃이 흰색이 다 날아가게 되고 꽃이 갖고 있는 연한 그 디테일함 이런 것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반스톱. 요즘에는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는 원스톱, 그다음에 뭐 그 하프스톱 뭐 이래가지고 한 스톱, 반스톱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가 3분의 1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작은 포인트가 두 개씩 있는데 저는 일단 한눈금,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보통 노출값을 주고 많이 찍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흰색의 꽃들도 그 꽃 자체에 하얀 꽃잎에 있는 디테일함을 그나마 좀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사진 찍을 때 조금 노출을 약간 적정 노출보다 조금 부족하게 찍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꽃도 이제 있죠. 그래서 하늘 배경에다가 꽃의 가지를 늘어뜨려서 이렇게 찍고, 그래서 하늘을 여유를 주게 되면 편안한 꽃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 하늘이 주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탱자나무죠. 탱자나무도 꽃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뭐 요거는 후보정하면서 조금 그 거칠게 한번 묘사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꽃의 형태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탱자나무는 워낙에 덩쿨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좀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보정에서 조금 많이 날려야 되고 많이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우선 저도 이제 과실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과실나무 같은데 뭐 이렇게 찍어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꽃과 이제 저 위에 이제 구름 사진이 있죠. 이러한 사진은 거의 100%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이 이렇게 환하게 찍혀 있고 또 더구나 꽃잎과 꽃잎이 겹쳐 있는 역광의 사진인데 저 하늘까지 저렇게 디테일하게 좀 살려 있다. 좀 어려운 사진이죠. 근데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찍다 보면 의외로 구름 괜찮은 날 좋고 이쁜 사진도 많이 찍게 됩니다. 합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진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름이 있는 그 사진과 꽃 사진을 약간 합성한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꽃나무 전체를 묘사하는 것보다 꽃 한 송 그 그룹되어 있다든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꽃을 저는 많이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 한 송이 한 송이 갖고 있는 그 디테일한 맛 이런 거 살리는 것이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가 쭉 늘어진 이런 사진도 묘사할 수 있고요. 너무 채도를 높이지 않아도 꽃의 느낌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에 목련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목련 사진 같은 경우는 흑백 처리하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 꽃이 갖고 있는 꽃송이 자체의 그 디테일함도 많이 살려주고, 그다음에 가지, 그러니까 이 벚꽃이나 목련은 좋은 게 뭐냐면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자라기 때문에 꽃만 되게 풍부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한번 찍어 보셔서 흑백으로 전환하시면 되게 좋은 사진 많이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진도 가지가 늘어뜨린 그런 어떤 하늘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를 찍게 되면 약간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될 수도 있는데 후보정에서 이러한 가지, 어두운 부분을 좀 잘 살려주면 되게 선명하고 이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충분하게 우리가 곡선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날릴 수 있고요. 그거는 한번 후반부에 하나 정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과 하늘을 잘 배치해 가지고 합성해도 은은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저는 합성을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합성 사진을 전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합성하면서 좀 표현하는 거는 제가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뭐 책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디자인의 어떤 그 하나 사파로 쓰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합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합성하셔도 전시하셔도 돼요. 뭐 전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합성 제 그 전시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 컨셉에 맞춰서 이제 사진을 조금 보정하고 지울 거 지우고 하는 거지, 합성한 사진은 그걸로 전시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합성한 사진이 전시 용도로 부적합하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 합성을 하실 때 되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색하게 막 자국이 남고 얼룩이 지고 또 뭐 이렇게 앞에 사진과 뒷 사진이 따로 놀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진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공모전에도 그런 사진을 막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다 걸러내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합성의 자국과 충분히 합성 자국이 있고 굉장히 거칠게 합성했고 티가 다 나는데 심사위원 자체들이 합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합성 자체를 몰라요.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뭐 입상작으로 올려놓고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합성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제대로 해서 제대로 표현하시고 보여줍시다. 예, 이런 것도 이러한 구름의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흰색으로 여백 처리해서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표현한 사진이죠.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하늘 구름을 살짝 넣어봤어요. 그래서 살짝 어우러지게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여기에도 매화나무인데 하늘 쪽에 두고 찍었는데 하단이 너무 심심해서 그냥 구름을 한번 살짝 넣어봤죠. 그래서 구름도 많이 찍어두세요. 많이 찍어두면 나중에 합성해서 되게 드라마틱한 사진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도 수시로 하늘이 괜찮다, 구름이 이쁘다 하면 충분히 찍어 놓고 나중에 합성을 통해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합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합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그 과실수도 과일나무도 꽃을 하늘 배경으로 이렇게 찍어서 공간을 여백을 두는 이런 사진도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도 하늘이 합성된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냥 합성할 수 있죠. 하단에 뭐 그 봄 들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책에 한번 실었던 그런 합성 사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어렵죠. 네, 이것도 구름 사진을 살짝 넣어서 표현한 사진입니다. 꽃 사진 찍을 때는 아웃포커싱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찍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되죠. 뭐 접사 렌즈를 활용하셔도 좋긴 좋은데 저는 그 무슨 식물도감 이런 사진용도 아니라면 굳이 접사까지 필요할까? 굉장히 작은 또 꽃이 아니라면 그냥 2470으로 해도 꽃이 갖고 있는 느낌은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사진 찍을 때 너무 꽃을 디테일하게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꽃이 어떻게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그 분위기가 나한테 어떻게 와닿는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촬영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많이 쓰죠. 심도를 굉장히 얕게 해서 꽃이 부각되게끔 그래야 꽃의 어떤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신 이렇게 그 수술 같은 경우를 좀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한 송이 담을 때는 주변 배경과 어떻게 대비를 잘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사진도 있죠. 약간 흔들리는 사진인데 약간 그 뭐랄까요, 모션을 살짝 취한 그런 사진이죠. 예, 그 벚꽃이 피어 있는 곳에 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꽃잎들이 모아져 있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그냥 허투루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어떻게 생명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의미를 담으셔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진도 있죠. 네, 이렇게 나무 구루터기에 구멍이 난 부분에 꽃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서 붕 떠 있는 이런 꽃잎도 있죠. 이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시간으로 향하는 꽃들의 모습들을 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뭐 긴 가지가 아니라 나무 몸뚱이에서 바로 피는 이런 꽃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재미있는 묘사가 될 것 같아요. 이 꽃은 저 뒤쪽에 있는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대비 효과가 충분하게 받쳐주고 있죠. 제가 숲에 가면 이제 이런 의자 같은 거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빈 의자, 그래서 저쪽엔 편안한 풍경, 그래서 꽃 위에 꽃나무의 가지들이 이렇게 늘어선 표정 이런 것들 담아놓으면 무엇인가가 나의 한쪽, 나의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의 여유를 남한테 준다. 나의 공간을 내어준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벤치는 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네, 가지 끝에 있는 꽃잎인데 배경과 잘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굉장히 꽃잎들이 막 섞여 있으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가지 끝을 잘 묘사하시면 배경을 잘 선택하셔서 묘사하시면 편안한 사진 그리고 이쁜 사진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시선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본능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밝은 쪽에 시선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선명한 쪽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잘 맞은 부위, 그 다음에 색상에 시선이 가죠. 그래서 순서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 때 왼쪽서부터 보게 되고, 밝은 색, 밝은 빛, 그 다음에 선명한 거, 그 다음에 컬러풀한 거, 이런 식으로 시선의 순서가 이어진다. 이런 거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색 컬러 보정하고 뭐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잎이죠. 예, 뭐 그 꽃나무 있는, 특히 이제 이런 그 작은 꽃나무들이 많이 흩날리는 그런 동네에 어떤 물가에 가면 꽃잎들이 많이 물가에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담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풍경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무슨 옹달샘 같은 곳에 꽃잎들이 떨어져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담아봤고요. 예, 요거는 이제 물 고인 계곡에 꽃잎들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패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서 찍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단에 꽃에 무늬가 있고, 약간의 빈 공간이 있고, 중간에 조금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고, 무늬가 있고,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적인 안배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찍게 되면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백이 공간이 크기가 좀 이렇게 크고 작고 해야 되거든요. 이 크기가 동일하면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크고 작고 하는 그런 덩어리들을 잘 배치하시면 재미있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비온 후에 찍은 사진이네요. 꽃잎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져 있고, 그 물방울을 또 만드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점액질 같은 걸 꽃잎에 이렇게 떨겨가지고 물방울 만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꽃은 바로 이제 썩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생수 같은 걸 스프레이 같은 데, 작은 스프레이 같은 데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뿌려가면서 씻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액체, 그러니까 이렇게 방울방울 형성되는 그런 액체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찍게 되면 배경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꽃이 화려하다, 화사하다 이런 건 느끼는데 오래 보기는 좀 힘들어요. 관심이 잘 안 가거든요. 이런 사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모전 사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수백 장의 그 사진들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요. 쭉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거의 한 1초, 2초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작품당. 그렇게 되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찝어요. 이거 찝으면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따라가면서 그 사진을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사진들 보게 되면 그냥 굉장히 시선을 탁탁탁 이끄는 사진들. 그래서 막 혼잡스럽고 이런 사진들은 손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그 시선을 이끄는 그 주요 피사체는 좀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 좀 뭐랄까 임팩트가 강한 거, 이런 사진들이 좀 공모전에서는 유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세로로 찍을 때 또 이렇게 가지를 늘어뜨려서 찍는 방법도 있죠. 여기에도 뭐 펜지꽃이 화단에 조성된 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덩어리, 그다음에 이렇게 하얀 덩어리, 저 뒤에 잔디의 덩어리, 이런 면 분할을 잘 보시면서 분할을 잘 생각하면서 촬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위쪽을 나중에 후보정하면서 어둡게 처리하면 가운데 시선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꽃이나 뒤에 있는 꽃이나 여기에 배경이 굉장히 그 면적이 동일하게 되면 지루한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때 면 분할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찍으시면 그것도 재미있는 사진이 되고 안정감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꽃잔디에 빛 들어오는 부분만 묘사를 했는데 너무 어둡지 않게 살짝만, 그래서 어느 쪽에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딱 그늘 가운데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을 포착해서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선 유도가 확실해지죠. 요거는 그 물매화라는 건데 이거는 봄꽃은 아니죠. 이거는 여름, 늦여름 쪽에 피는 꽃인데, 저도 물매화는 지인분들하고 같이 갔다가 꽃사진 원래 잘 안 찍으니까 한번 가서 보게 처음 봤는데요. 좀 늦었어요. 여기에 그 술이 이렇게 입술 모양의 이렇게 빨간 그 수술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찍어야 되게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꽃들은 이렇게 수술이 잘 표현돼야 이쁜 것 같아요. 얘도 물매화죠. 이렇게 수술이 잘 묘사됐을 때 꽃은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배경을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앞에 사진 보게 되면 수술과 꽃이 잘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사진은 수술이 잘 깔끔하게 잘 처리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둡게 찍었기 때문에 이런 꽃, 여기 꽃잎에 보게 되면 이런 인맥들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맥들을 살리려면 약간 어둡게 찍어야 제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풀이라 그러는, 냉이풀인가요? 냉이꽃인가? 뭐 하여간 이제 요즘에 이런데 많이 피어 있는 곳에 가면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한번 찍어보세요. 대신 뒷배경이 잘 안 나오게끔 뒷배경에 뭔가가 이렇게 인공구조물이 있으면 자꾸 글로 시선이 가는데 그런 인공구조물이 없는 그런 곳을 방향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찍으면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가지에 집중하는 사진이죠. 예, 이렇게 저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되게 그 많은 양을 찍게 되면 그냥 한번 쓱 보고 깊은 맛을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전 디테일하게 끝 부분만 좀 살려 찍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야간에 뭐 강릉 사시는 분들은 좀 안 될 소리겠지만, 그 강릉 경포대에 왜 벚꽃 축제할 때 보면은 야간에 갔는데 그 안개 조명 작은 전구들을 많이 나무에다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감상하는데 되게 사실은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밤 하늘에 가로등 좀 있고 거기에서 은은하게 피어 있는 그런 벚꽃을 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상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를 쭉 늘어뜨려서 이렇게 뭐 잡을 수도 있겠죠. 예, 넉넉하게 배경은 약간 어둡게 처리해서 꽃이 부각이 되게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을 많이 이제 흰색으로 많이 지웠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백꽃이었을 거예요. 이 꽃은 강에 가면 이제 이런 그 뭐 생강나무나 아니면 산수유 나무가 이제 꽃을 막 피우죠. 이럴 때 배경을 약간 흑백 처리하면서 이 꽃나무만 살짝 부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어둡게 하는 번 도구하고 닷지 도구, 거기에 함께 있는 게 스펀지 도구가 있거든요. 스펀지 도구는 한번 문지를 때마다 채도를 낮추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주변을 자꾸 문질러서 채도를 낮추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컬러풀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앞에 메밀 양귀비 메밀밭인데
이렇게 그 면적 분할을 잘 하시면 돼요. 면적 분할을. 그러면 어떤 단계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사진이 되겠죠. 양귀비의 요 꽃에도 중점을 많이 주지만 요 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 잔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잘 보시고 촬영하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잔털의 느낌도 잘 고급스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 그 국악하는 친구는 이제 촬영을 하다가 저 뒷뜰에 있는 그 철쭉 그걸 배경을 해서 철쭉을 아웃포커싱을 알리고 가야경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죠. 예, 봄에 이제 버들강아지들이 이제 싹을 틔우면서 연한 연두빛을 많이 보이는 강가의 풍경이죠.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담으시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생생한 느낌의 사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 보고도 가지를 많이 늘어뜨려서 이렇게 찍는 것도 재미있어요. 뭐 나무 사진 찍을 때 특히 소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숲에 가면 하늘 보면서 많이 찍죠. 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들. 예, 그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찍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호색이죠. 현호색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는 현호색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장소를 선택하셔서 찍으시면 현호색은 잘 묘사가 됩니다. 예, 아까 꽃잎이 떨어져 있는 웅덩이, 물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앞쪽에 포커스로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이는 bokeh 현상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봄에 꽃나무가 늘어지는 이런 그 풍경도 한번 담을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개나리도 많이 담았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피어 있는 것들이 담벼락, 뭐 담장 이런 쪽이 많은데, 이건 남이섬에 갔더니 강가에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개 낀 강변이 잘 배경 처리를 잘 해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꽃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한 표현은 아니죠. 예, 목련이죠. 목련은 뭐 되게 잘 찍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예, 목련도 나무 목조에다가 연꽃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꽃의 형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연꽃, 이 목련꽃도 찍으면 되게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봄에 가면은 물의 정원도 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네요. 물의 정원이 새벽에 가면 이렇게 안개가 쫙 끼면서 싹이 올라올 때쯤, 이 사진은 아마 5월 초쯤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루기, 흰 노루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만, 노루기는 뭐 한두 송이씩 이렇게 담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피어 있는 게 워낙에 뜨문뜨문 피어나기 때문에. 네, 청노루기입니다. 예, 아침 일찍 그 양귀비 밭에 가서, 양귀비가 주변에 다 없어요. 몇 송이 그 피어 있는 곳인데 해 뜰 때 이렇게 그 해를 마주하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화단 같은 경우도 인공구조물만 잘 피해서 찍으시면 자연스러운 자연미를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과수원의 모습입니다. 예, 하늘 보고 이렇게 찍고,
예, 한번 사진을 봄 사진을 꽃 사진하고 하늘을 한번 이렇게 두 개 사진을 한번 합성하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사진을 한번 합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구름을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하나는 가지가 늘어진 이런 꽃의 이미지입니다. 약간 지금 노출을 살짝 부족으로 찍었기 때문에 꽃이 지금 약간 어둡죠. 하늘도 푸른 빛이 좀 많이 감돌고요. 나는 꽃을 약간 어둡게 꽃에다 초점을 맞추고 꽃의 노출 값을 조금 어둡게 찍었기 때문에 꽃이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늘 사진을 보게 되면 하늘이 밑에가 어둡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하늘을 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보게 되면 이미지 회전에서 캔버스 세로로 뒤집기가 있어요. 뒤집기. 그럼 위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두우니까 화사한 하늘빛을 보이기 위해서 명도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도 조절은 곡선을 많이 사용했죠. 곡선 이용해서 중간 톤을 쭉 올려봅니다. 살짝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구름의 디테일한 맛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확인. 자, 이번에는 필터에서 카메라 롤을 한번 꺼내 봅니다. 자, 카메라 롤을 꺼내서 색 온도를 살짝 높여 볼게요. 살짝. 그래야 부드러운 하늘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개 제거를 조금만, 그 다음에 채도를 살짝 낮춰 보겠습니다. 자,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낮췄습니다. 다시 곡선을 꺼내서 살짝만 밝게, 이 정도면 은은한 하늘이 표현될 것 같아요. 구름이 너무 강조가 되면 꽃이 오히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배경이기 때문에 많이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만 밝게 해주고, 대신 구름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그런 빛을 다 망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명도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꽃사진을 가봅니다. 자, 꽃사진도 조금 명암 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바꿔야겠죠. 그래서 곡선을 바로 가지 않고 이번엔 카메라 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롤을 이용해서 여기에도 곡선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탭에 보게 되면 곡선 이용해서 밝게 해봅니다. 예, 밝게. 그 다음에 다시 일반으로 와서 색온도를 조금 올려줘요. 푸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만 올려주면 푸른기가 살짝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채도를 살짝만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구름은 채도를 낮췄고 꽃은 채도를 올렸어요. 그래야지 꽃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은 컨트롤 A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선택에 모두, 그다음에 복사 컨트롤 C죠. 컨트롤 C. 여기에 복사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 있는 사진에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네. 그러면 이미지가 레이어 1이 하나 생기면서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란히 겹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늘 부분을 완전히 하얗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곡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조정해서 곡선. 그래서 흰색 스포이드를 가지고 한번 배경을 클릭해 봅니다. 배경을 클릭해 보면 꽃은 어느 정도 디테일이 살아 있고 배경은 흰색으로 많이 밝아지게 되겠죠. 확인. 자, 요 뒤에 있는 이 꽃은 지울게요. 이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래서 도장 툴을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즈는 대괄호 열고 닫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 두 개 중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이즈가 커지고 열기 버튼 누르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Alt 버튼 누르고 흰색 여백을 클릭한 다음에 꽃 있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여백을 클릭하고 코드 있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사진은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2를 그 흰색 여백 부분만 한번 선택해 볼게요. 흰색 여백 부분 선택하는데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 자동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해도 어느 정도 흰색 여백이 돼요. 근데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에 있는 이런 흰색까지 다 하려면 한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흰색 여백만 선택하는 방법이 자, 가이드라인 먼저 해제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 선택에서 보게 되면 색상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범위는 지난번에 색상 대체처럼 허용치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색상들을 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색상 범위를 열어보면 자 여백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래서 허용량을 조절해 보면 지금 꽃이 있는 부분은 까맣게 나와 있고요. 배경은 거의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배경이 거의 흰색일 때까지 허용치를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배경 부분만 선택이 됐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부드럽게 선택하는 그 패더 값을 줍니다. 자, 제가 패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샘플 파일 하나 열고요. 자,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까만색을 한번 칠해봅니다. 칠해보죠. 이번에는 또 비슷한 형태의 영역을 만들고 패더를 적용합니다. 패더는 선택 메뉴에 수정 패더가 있습니다. 물론 상단에 패더가 있는데 상단은 자 여기를 한 10픽셀 정도 주고 10 정도 주고 그리게 되면 비슷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근데 모서리가 둥근 게 아니라 이때로 색을 칠해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된 영역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패더를 이제 0으로 두고 여기는 항상 0으로 두세요. 그러니까 사진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그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으로 두고 나중에 영역을 만든 다음에 패더를 주시면 돼요. 선택 메뉴에서 수정 패더 여기에서 10 정도 주고 확인 검은색을 칠하기 Alt Delete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더라고 하는 건 부드럽게 그 투명도 있게 부드럽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는 이 패더는 선택 영역을 투명도 있게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투명도 있게. 자, 다시 하늘로 와서 자, 여기를 패더를 주겠습니다. 패더. 여기에 보게 되면 선택 메뉴에서 수정해서 패더 미세하게 한 3 정도만 주겠습니다. 3 살짝만. 그러니까 그 투명도가 있는 선택 영역을 3 정도만 부드럽게 선택하라는 거죠. 자, 지금은 여기가 선택 영역이고요. 흰색을 선택한 거니까 꽃이 있는 영역은 선택 밖의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 배경을 한번 딜리트를 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지우기. 딜리트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꽃 흰색 여백은 다 지워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컨트롤 Z에서 다시 와서 딜리트를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울 때는 선택 영역만 보이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가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경이 선택 영역이니까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꽃만 날아가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이번에는 영역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선택 영역에 보면 선택 메뉴에 보게 되면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반전을 누르게 되면 영역이 이번에는 꽃이 되고 요 흰색 여백이 영역 밖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복 명령어입니다. Shift Ctrl I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 명령어니까 이쪽을 선택할 건지 저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 영역만 서로 교차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 꽃만 남고 배경은 살짝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약간 얼룩져 있죠. 여기 부분만 추가로 여기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배경 부분을 좀 그쪽 부분을 흰색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해서 붓을 이용해서 붓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불투명도는 빨리 하기 위해서 저는 30% 해줬는데 한 15%, 10에서 15% 정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흰색을 선택하시고 흰색 선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칠해주세요. 연하게. 그 꽃의 끝부분만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구름의 배경을 선택하고 지금 이 붓으로 흰색을 조금씩 묻혀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은은한 배경 위에 꽃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꽃 부분의 디테일함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다시 얘를 선택하고 필터에서 약간 선명도를 주는 게 선명 효과에서 언샷 마스크였죠. 이번에는 한 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200 정도 해보겠습니다. 200, 6은 너무 강하네요. 한 4, 그 다음에 20 정도. 네, 확인 눌러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컨트롤 Z 눌러서 선명도를 보시면 되겠죠. 다시 컨트롤 Shift Z 눌러서 그 언샷 마스크를 적용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OK 하시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여기 우측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배경 이미지로 병합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봄 계절에 꽃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시는데 꽃사진은 한번 위로 찍는 거, 상향으로 찍는 걸 한번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하늘 배경을 많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꽃이 갖고 있는 그런 디테일함을 많이 살리시려면 약간 어둡게 찍어서 후보정에 의해서 좀 밝게 해주겠다. 요 개념만 갖고 촬영하시면 나중에 좋은 사진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